자, 여러분 우회되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교재를 자, 동영 모의고사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2회 문제 보시는데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은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과세에 의한 소득의 분류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거 어디냐면 우리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죠?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좋고 문제 일단 볼게요. 1번 지문에 보니까요. 거주자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다. 자, 그러면 요거 뭡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이고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죠? 2번 보니까 거주자의 지상권 대여 그랬는데 공익사업과 무관은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상업소득이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건지 무관한 건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어요. 우리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있잖아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자, 무관한 것은 이것은 뭐고 무관한 것은 2018년 개정세법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요거 보고 기타 소득이라습니다. 물론 이거 대여했을 때 지상권과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 소득은 요거 뭡니까 여러분? 관련한 것은 하여튼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2번 지문에 거주자의 지상권 대여인데 공익사업과 무관하니까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 판매요. 자, 사업자가 파는 거니까 사업소득인데 그 중에서도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업이라고 했죠.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다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임대사업자의 전세권 대여, 우리가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대여합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에서 부동산 상해권리죠?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서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가 신축 판매.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 빼놓고는 다 뭐라고요? 매매업이죠?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111페이지에 우리가 양도했을 때, 대여했을 때 요약집에 111페이지 표가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요약집 111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111페이지 보니까 토지 건물을 요약집 111페이지가 토지 건물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전세권이요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권리대여로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지상권 대여하면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자 요거 사업소득이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고요. 근데 지역권은 대여했을 때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인데 양도하면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은 대여했을 때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라든가 점포 임차권 같은 것은 대여했을 때 사업소득인데 양도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대여했을 때, 양도했을 때 이거. 그리고 2018년 개정세법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뭘 뺐어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었는데 자 2번 보니까 청소비, 난방비 등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데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뭘 공부했냐면 부동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 교재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있잖아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서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했잖아요. 그럴 때 이 총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지난주에 공부한 게
총 수익 금액은 임대료, 이거 월 임대료를 말하죠.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특히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관리비 수입, 또 그 다음에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총 수익 금액. 그랬을 때 보험 차익을 합하고, 그래서 이 관리비 수입에 여러분요, 관리비 수입에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요거 포함한다, 안 한다? 예? 전기료, 수도 같은 공공요금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비, 난방비 등 명목으로 받은 거라든가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요거 관리비 수입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요 얘기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여기 관리비 수입에 즉 총수익 금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 등록 시 총수익액이, 요거 이제 문제가 2019년 귀속 소득이라고, 2019년 귀속 임대 소득이라는 전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네요. 그래서 2019년 귀속 임대 소득이라는 걸 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시 총수익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지만 미등록 시는 몇 프로요? 50%를 필요경비로 적용하고요. 4번 요약집 113페이지 역시 나오는 건데, 요약집 113페이지 지금 3번, 4번 요약집 113페이지 나오는 거죠. 지문을 봅니다. 먼저 위 3의 경우에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임대주택 등록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임대주택 등록과 무관하게 200만 원에 달하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임대주택 등록자는 몇 프로예요? 얼마를 공제해줘요? 400만 원 공제해주고,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번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다. 그래서 요 3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건데, 3번도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113페이지 거기 보면 분리과세 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할 때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수익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1 필요경비를 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경비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비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 1 필요경비율인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우리 경비율 퍼센트 100분율로 바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경비율이 필요경비율을 곱하는데, 경비율을 곱하는데, 원래는 1 경비율 이렇게 필요경비율 되어 있는데, 그거 그렇게 1 해봤자 그건 이제 결론은 똑같은 것이, 경비율이 임대주택 등록자예요. 임대주택 등록자는 몇 프로? 경비율이 몇 프로? 60%.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미등록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제가 요거 법령 어떻게 원래 원문에 돼 있는지를 제가 일부러 문제에 넣은 거예요. 원래 법문에 지난주 문제에 나왔다시피 분리과세 시 요거 임대 소득금액 구하는 거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길게 돼 있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 우리 압축해 놓은 게 이건데, 하여튼 경비를 곱할 때 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몇 프로? 5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공제금액이 우리 지금 요약집에 나와 있잖아요. 113페이지에 보면 공제되는 금액,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400만 원 공제. 숫자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미등록자는 얼마요? 200만 원 공제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 몇 프로요? 14% 세율을 곱한다. 이걸 숫자들을 좀 외우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 식들의 의미를.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2번 문제는 4번이 틀렸고요. 등록자와 미등록자가 공제되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유재석 씨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했다. 2019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임대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이고요. 월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익금액이 얼마겠어요? 1200만 원인 거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주택이고요. 세율 14%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수익금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1200만 원.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인데, 여기에 경비를 곱하는데 미등록자라고 그랬으니까 몇 프로 곱해요? 50%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600만 원이고, 절반이니까 600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을 빼는데 미등록자니까 얼마 공제예요? 200만 원 공제. 그러면, 자, 얼마예요? 4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400만 원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 요 지금 계산식 그대로잖아요. 몇 프로? 14% 세율 곱해요. 그러면 400만 원에 10%면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400만 원에다가 4, 4, 16 하니까 얼마예요? 16만 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합치니까 56만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구하고요. 그래서 월임대료 100만 원, 임대기간 1년이니까 합쳐 수익금액은 얼마입니까? 1년간 임대 수입에 대한 수익금액은 1200만 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 미등록자는 50% 곱하고, 원래는 이게 1 마이너스, 여기 곱할 때 원래 경비율이 1 마이너스 필요경비로 돼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로 곱해주면 돼요. 100분율을 바로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자, 등록자는 400, 미등록자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빼고 여기다가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세율을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2019년 개정세법 내용이요. 요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하는 거,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2019년 개정세법이고,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는 문제에 어떻게 법령이 되어 있는지 법령 원문을 제가 보기에 넣었었고, 그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압축한 게 이런 식이고,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의 의미가 어떤 건지 오늘은 이제 계산 사례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올해 2019년 개정세법, 분리과세 시 우리 세액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지난주 보고 오늘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대충 문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니까 요약집 94에서 96페이지 참조고, 94에서 96페이지 참조고.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요약집 좀 이따 찾고 일단 참조 페이지 적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문제 푸시신다고 저기 했을 텐데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비교도에 특강하잖아요. 보니까 근데 접수를 얼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도 인강 수강생 중에 이 광명에 사는 분 중에 몇 분 또 이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그래서 몇 분도 등록한 분도 있고,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외부에 얼굴도 그렇고, 이거 제 체면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최소한 요 정도 상태에서 몇 분 더 와야지, 우리가 이제 강의실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저쪽에 있다가 일로 옮기면서 이제 강의실이 좀 이렇게 모아지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제 체면도 서고 강의할 맛이 나는데, 일요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등록을 안 해가지고. 비교도의 특강은 제가 항상 요약집하고 비교도의 특강,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있죠? 파이널 총정리 특강, 요 세 개로 말하자면 요걸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법을 완성시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걸 꼭 필수적으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요약집 이론 들었으면 요약집 압축해서 요약집으로 계속 시험 작할 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이론 완성을 위해서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항상 요거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갖고 다니시고요. 예? 그래서 사전처럼 갖고 다니면서 항상 뭐 헷갈리면 반드시 요걸 갖고서 탁
헷갈리는 것들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차피 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뭐 금전적인 것은 뭐 여기 여기 인원의 전체 인원의 몇 배가 들어야지 뭐 그래도 좀 그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일단 공부 완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론 배운 거 헷갈린 것들 정리하고 이렇게 한 파트 이렇게 다지고 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달에 이렇게 꼭 하는 거고,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수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집에 있으면 뭐예요? 공리세법 같은 과목은 어떻든 간에 미리미리 지금 요런 때 이렇게 한 파트씩 정리해 놓고 이렇게 전체 하루에 그냥 전체 내용을 쫙 한번 훑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공리세법 같은 과목을 미리 해놔야지, 이번 지난 일요일 날도 다른 곳에서 특강했었는데, 노원에서, 서울에서. 근데 거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리세법을 미리 작년에 이제 안 해놓고 그랬더니 나중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어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이제 연세 되신 분인데 점심 먹자고 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 원장님 먹었었는데 다른 곳에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공리세법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민법 1차 과목 민법 학교는 잡느라고 막 쩔레 공부하다가 그분이 이제 한 8월인가 언제부터 2차 과목을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저 책을 이제 좀 대충 들었던 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딱 책을 폈더니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뭔 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왕좌왕하다가 2차를 거의 못했다, 제대로 못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올해 이제 다시 공부할 때는 그래서 특강을 들으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리세법.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2차 과목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런 공리세법 같은 과목일수록 미리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안정되게 다른 과목도 이렇게 더 주요한 과목들을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다른 과목, 주요 과목 막 공부하다 보면 이거 이제 나중에 그때 돼서 공부하려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왕좌왕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 명도 수강을 안 해. 그럼 또 이게 또 이런 말이죠. 꼭 이번 일요일 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초순까지 계속 일요일마다 계속 특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일요일마다 비교도에 특강하는데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뭐 합격해가지고 세법 점수가 잘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 대한 존경의 눈빛으로 계속 이후에도 그렇고 합격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지. 만약에 안 나와봐, 점수 안 나면 자기가 공부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나만 원망의 눈초리를 바라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제 지로는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우타탕간에 그냥 혼자, 제가 항상 여러분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항상 문제 그냥 금방 얘기해 준 거 금방 문제 저기 해도 틀리고, 지난주에 낸 문제 일주일 후에 똑같이 내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정답률이 20-30% 나온 거는 다음 주에 똑같이 출제하는데도 정답률이 6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문제를 똑같이 출제하는데도 틀리니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수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의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여러분들을 학교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나만 믿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수강 시간 점수 나오는 게 일단 저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 보시면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실지 거래에 의한 양도차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증빙서는 수치 보관하였음 그랬습니다. 우리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계산 과정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도세 어렵다고 하지만 이 계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면서 주요 내용만 이렇게 계산 구조 흐름을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만 좀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계산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계속 양도세 어렵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부분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에서만 너무 이렇게 찾으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뭘 구해요? 양도채과잖아요. 가필차. 그랬을 때 읊어보세요.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가필차장 소기과인데 과세입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예요. 기타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 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가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적용하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하고, 그죠 여러분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그것도 배웠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이 실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럴 때는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이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하죠. 매를 보세요. 감, 환, 기. 그래서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를 적용하면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취득가액이 확인되니까 이건 좀 이따 하고 또 취득가액이 확인되니까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때 시험에서 계속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자주 나오는 것이 필요경비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데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 자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또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양도비용이요.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합한금액입니다.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1번 지문 보니까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수명을 연장시킨 데 들어간 수선비용,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죠?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2번 용도 변경, 계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같은 거 하여튼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 들어간 비용,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 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요. 이렇게 개발되고 재건축되면서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 다음에 4번이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 철거 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또는 굴러와서 이런 쓰레기를 사람들이 엄청 버려놔가지고 이거 장애물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시설비라든가 맹지를 취득해가지고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 요약집에 보면 국가나 자체에 그 기부 찬합할 목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그럴 때는 그 도로 시설하는 데 들어간 시설비 자체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사방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으로서 역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5번이요. 5번은 요약집 94페이지 참조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자,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이요.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서 능률 유지 비용으로서 이런 것들은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가는 게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도장 비용, 페인트 시험에 들어가는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기납부한 상속세. 자, 기납부한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증여세 받으면서 납부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물론 증여세는 예외가 있고요. 이율과세 특례중될 때는 포함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고 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요약집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94페이지 요약집 94페이지 보니까요. 요약집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94페이지 19번 테마 별표 3개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먼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죠.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의 총 수익금액인데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그래가지고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고자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실지 거래가로 본다 그래서 법인세법 자 52조가 아니라 2조라고 그랬죠. 법인세법 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뭐예요? 시가라는 것을 이 시가라는 것을 양도가격으로 보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요.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유산 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유산 가액을 뺀 금액을 또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가지고 이거로 계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예외. 원칙은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이렇게 법인세법 50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또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뺄 때 그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에 제가 요거 하나 추가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또 문제 나오지만 취득가액에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 요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써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없으신 분들은 정보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또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 그래가지고요.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든가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시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형이 1억짜리 부동산 동생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입가액이요. 내가 산 가격, 옛날 2억 원에 샀다 산 가격, 기타 여기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래서 취득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포함한다고 그랬죠? 공과금, 법무사 비용, 중개사를 통해서 주겠다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 주겠다 컨설팅 비용 이런 것 다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여기 나왔는데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그래가지고요. 그 자산을 소송을 통해서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죠? 이것도 취득하면 들어간 비용이니까. 다만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취득할 때 소송화해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또 포함시키지 않고 이중공제 방지 원칙. 4번 당사자 약정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이요. 요거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우리 3년 동안 대금을 매달 균등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대금을 지급하자. 대신 이자 붙여야 되겠죠? 14%.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내고 취득하니까.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분이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여러분 집 살 때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5번하고 6번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처럼 똑같이 이것도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 화해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든가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 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는. 그래서 5번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재산의 보유한 중에 동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가전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금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이에요. 자, 95페이지 6번 양도재산의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를 역시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예? 보유할 때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금비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소득세법 97조 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뭐로요? 환상가액으로 하는 데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박스 또 아래 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팔 때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세 계산해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액. 근데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 취득한 가액.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근데 빵원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것으로 결정하느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상속계 실증일 현재 이거 양도일 현재 X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 시가고 또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기준 시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는. 하여튼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해서 이거를 취득가액으로 써서 자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아니고 상속계식 증일 현재고 등기일 현재 X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약집에 지금 기납부한 상속세 자 옛날에 냈던 상속세는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아까 나왔죠.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옛날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증여세도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점에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합니다. 근데 단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자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이미 부가세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고 필요금비에 5번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같은 거 필요금비에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면 들어간 비용, 자산가치 증가 비용, 내용연수, 수명, 연장으로 지출한 수험비 같은 거 포함합니다. 또 박스 안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이런 것들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이런 것들 개량, 확장, 증설 등 하여튼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면 들어간 비용, 비용비에 포함합니다. 2번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 지출한 비용 포함하는데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3번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 이런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등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고 반면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상한을 초과수한 부담했던 거 재재적 성격으로 부담하죠. 환경개선 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고 5번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 토지용의 편의를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도로 시설 비용, 맹지수님께서 토지용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의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자치의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이 도로로 된 토지가액 자체 또는 사방사회 소요된 비용 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6번 공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같은 것도 포함하는데요. 다만 뒷동네, 이중공지 방지원 측상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지 방지원 측상.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면 96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자산의 현상과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유체 비용, 싱크대 유체 비용 이런 것은 수익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양도비용 봅니다. 자산을 이번에 양도하는데 직접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죠? 양도 간접 비용 X고. 그래서 어떤 게 양도 직접 비용이냐? 얘도 알아두셔야죠.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또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 수수료, 팔 때도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 그러면 중개 수수료,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의 명도 비용 포함합니다. 양도하면 직접 들어간 비용으로서.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주식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이고. 3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가 발생하는 채권 매각자산 포함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자산을 한도로 해서만 비용비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 간접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직접 비용만. 그래서 양도 간접비용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라든가 이사비용이라든가 접대비 같은 거요. 접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뭐 접대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적격 증빙 그래가지고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작년 추가돼가지고 2018년도 추가돼가지고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거. 실제 근데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을 꼭 보관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자료도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군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줄줄 깨고 있어야 되는데 이 표고. 근데 포함하지 않는 거에서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하라고 했었죠? 어떤 거 추가했어요? 지적 제조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돼서 징수한 조종금,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거기다가 적어두라고 그랬습니다. 공란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오셔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고가주택 관련한 것은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고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문제 5번 문제. 자, 고가주택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문.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겸용주택 있잖아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이외 상가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그랬을 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입니다. 그러면 과세 비과세 면적 같은 거 계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렇지. 양도세 겸용주택 나오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는 뭐라고요? 전부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 전부 주택이니까 100제곱미터 전부를 우리가 비과세 되는 건물 면적은 토지는 일단 생략하고 비과세는 건물 면적은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죠? 이럴 때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주택 면적의 가격이 6억,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었어요. 그럼 얘가 고가주택인지
즉 실거래가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커서 정부주택으로 볼 때는 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이거 상가잖아요. 원래 40제곱미터는. 근데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한대요.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그러니까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억.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9억 초과했으니까 이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1번 지문 고가주택을 정하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해서 그래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맞고 2번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 합계액이 주택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 다음에 이게 고가주택인지 판단할 때는 주택의 종류, 면적, 기준시가 관계없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3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주택의 경우는 고가주택 판단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기준을 정한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해요. 자, 예를 들어서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택인데 이 다가구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 그때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 주택 1개 주택 양도로 보는데 그럴 때는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내가 이거 전체로 만약에 10억에 팔았어 이 다가구택을 그러면 요 전체 여기 전체 다가구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9억 초과했는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4번 1세대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인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자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뭐합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실거래가에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 1주택일 때 비과세권 갖췄을 때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땡. 9억 초과액은 과세하니까. 또 반대로 여기 누구야? 자,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그래도 틀려요. 전액 과세한다고 틀린다고 그랬죠? 얼마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이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니까 전체 과세한다 틀리고 전체 비과세한다고 해도 틀리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5번 지문이요. 역시 요약집 90페이지에 위 사의 경우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된다. 자, 틀렸죠, 여러분들? 전부 과세가 아니라 뭐다? 9억 원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전부 과세도 아니고 전부 비과세도 아니고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5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전부 과세가 아닙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9억 원 초과액만 과세, 9억 원 초과액만 과세. 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장기 보유투표용 지정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뒤에 이제 요약집에 우리가 뒤에 것까지 우리 다음 주 진도 부분까지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는데 요약집 103페이지 보면 요약집 103페이지에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사항이 나왔습니다. 요약집 103페이지 보면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뭐처럼 103페이지 자 요약집 103페이지 나오는 건데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을 24번 테마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실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하고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하고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다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예산공제 0.3%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필요경비예산공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된 토지 건물은 3% 적용하지만 미등기 양도는 0.3%.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 작년 시험에 나온 거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서해가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든가 얘네들은 하나의 비과세 감면이라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8년 제천 정농지, 대토하는 농지, 또 교환분합으로 인한 또 비과세, 자 얘네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불이익 주지 않고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응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응한 자산은 내가 미등기양 논의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양도했으니까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습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등. 일시일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응한 자산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지만 도시개발법 6번 7번은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6번 문제 1번 지문 다시 옵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응한 자산은 확실한 이유죠.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비과세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지문, 6번 문제 2번 지문.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요. 이거 다 또 우리 뒤에 나오지만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요거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3페이지 요것도 참조인데 참조 페이지만 적고 이거 보세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과 세기한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약집 103페이지 나오지만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요약집 103페이지 나오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부동산 등과 주식과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이 서로 결손금 발생할 때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를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요약집 103페이지를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한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세율별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미공제된 결손금을 여러분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과 세기한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지문 요약집 97페이지하고 99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97 또 99페이지 참조인데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여러분 양도세 우리 세율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다 싹 다 깔아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같은 다주택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여기 뭐 때문에 틀렸어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등기됐다는 걸 좀 밝혀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기본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니까 틀렸다고 보시고요. 등기된이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다음에 등기 이렇게 된 등기됨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4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세를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 이거 다음 주에 또 나와요. 40% 1년 미만이면 40% 세를 적용하거든요. 주택 및 조합원임주권은 그래서 40% 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 중 어떤 거? 큰 세액을 양도세 산출세로 한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큰 세율 잠깐만요. 양도세에서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요약집 지금 멍하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요.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그 10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10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요약집 10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100페이지에 보니까 22번 테마 세율 별표 3개였고 개요에서
이 경우 하나의 재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6에서 42% 기본세에다가 몇 프로 할증이에요? 10%. 그래서 16에서 52%까지. 그 다음에 3번, 4번은 1세대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3주택 이상에 달하면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할증한 세율이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갑니다. 세율 우리 주안점이 아니어서 6번 문제 하여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5번 지문 보니까요. 법령이자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데,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할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3번이 틀렸습니다. 이따가 또 우리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한번 또 볼 거고요. 요약집을. 7번 문제 봅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을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아까 봤었어요.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종전보다 증가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019년 개정세법 요거. 자,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2019년 개정세법 내용.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가 1억짜리를 특수관계자가 형이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포함하지만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유세는 맞고요. 4번 양도재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금비 산입한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현저가 차린 차금 중 그 자산의 보유한 중에 그 현저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을 가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금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원칙이죠? 4번, 5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8번 문제 봅니다. 2010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9년 5월 16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요. 1번 지문 요약책 92페이지 참조입니다. 1번 지문 요약책 92페이지 참조고,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책 계산 시에 원래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건데, 양도책은 실거래가에서 계산하는데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통해서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양도가액은 추계할 때 어떻게 추계해서 정합니까? 양도가액은 추계 방법이요. 어떤 순으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죠, 여러분들? 취득가액은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냐? 추계 결정 경정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매감, 환기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또는 기준가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요약집에 다 추계 방법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8번 문제, 그래서 1번 지문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가액을 순차로 정해서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가액 분명하면 매가만기.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여러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아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랬죠?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짐은 그래서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하고,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잖아요. 실지양도한 가액, 실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5번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기를 적용할 때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건데,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요약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요? 3%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요거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0.3%, 1,000분의 3, 0.3% 인정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요? 7% 적용하고,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3, 7, 1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액 몇 프로?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 다 몇 프로? 1%. 그래서 3, 7, 1.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고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이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토지니까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 3%예요. 맞습니다. 100분의 3.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나오는 건데 계산 문제가 기출문제.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하면 끝나는데, 취득가액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과 요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요 합친 금액보다 이게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말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 빼는 걸 큰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이렇게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추계성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8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요. 요약집 9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98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여부 및 보유한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이건? 예? 그렇지. 절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도. 장특공제는 국외자산 안 되지만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뭐 좌우지간 또 자산의 종류, 보유경 관계없이 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없이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합니다.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거지.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고. 2번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각각 공제해 줍니다.
3번 보면 자산을 3구분이요. 기본공제는 자산을 3구분해서 부동산, 부동산하고 기타라산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 출자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소득금액으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보세요.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하는 기타라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산 소득과 이따가 또 나오지만 국외 자산 소득을 구별해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4번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차례로 공제합니다. 양도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줍니다. 맞고요. 1번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지난주에 많이 틀렸죠? 그래서 계산구조 미리 앞서서 출제했다고 또 많이 쓰였었는데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거 어떤 겁니까? 양도 기본공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요. 필요경비라든가 장특공제처럼 이렇게 앞에서 빼는 것들이 소득금액 크기를 줄일 수 있죠?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소득금액 크기를 어떻게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소득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어떤 거라고요? 기본공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요 얘기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바로 보시면 5번 지문 보시면 5번 지문이요. 5번 지문 보시면 우리가 요약지 자 91페이지 보시면 되죠. 요약지 91페이지 참조고 요약지 91페이지 참조고 91페이지 참조고 우리가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갑,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구할 때 양도의 필요비 빼고 양도차익 구하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가 나오고 그래서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나와야죠. 이거 여기 왜 틀렸어요? 기본공제하고 장특공제하고 순서 바뀌어 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자 양도가에서 필요비 빼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 공제하고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세표준이지. 예?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기본공제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다? 틀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갑수정 수익과였어야 했는데 그래서 5번 틀렸고 1번 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가액에서 순차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매감, 환기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우리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죠. 그래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과 1조합 주권 주택수 합이 2주택이다. 그때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1세대 2주택이니까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등기양도 많으면. 3번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보유한에 따른 세율 곱해서 양도세 산출 세액을 산출한다. 여러분 양도차익에서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맞잖아요. 예? 양도세 산출세액은. 그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인데 지금. 세액을 산출하고. 4번입니다.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원래는 미등기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는데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등기의제하면요. 그죠? 등기의제되는 경우. 아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양도 한다거나, 등등. 등기의제하는 경우에는, 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미등기양도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번 정답이고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요. 12번 문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